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막바지 흥행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난 주말 관람객 900만 명을 달성하고 이제 1000만을 향해 달리는 중인데요.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대미를 장식할 폐막식까지 잘 마무리해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계획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이 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당초 관람객 800만 명 목표치를 달성했던 지난 7일 이후 불과 15일 만에 900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 국가정원 내 호수정원 나루터에서는 900만 명째 관람객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도 열렸습니다. 처음엔 좀 얼떨떨했는데 이렇게 큰 행사에 당첨이 됐다는 거에 정말 놀랐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네. 조직위는 이제 일주일여 남은 기간 동안 1000만 관람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이와는 별도로 박람회의 대미를 장식할 최대 이벤트, 폐막식 준비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 폐막식은 새로운 시작, 더 높게란 주제로 순천시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담은 다양한 행사들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준 지역 시민들의 숨은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시민화합 행사도 함께 개최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직위는 또 박람회의 폐막 이후 박람회의 연장 개방 여부를 두고도 고민 중입니다. 박람회 조직위는 박람회 폐막과 함께 박람회장을 폐장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을 꽃들이 만개해 있고 성공 개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박람회 폐막 이후 방문객들에게 박람회장을 일정 기간 추가 개방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민 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너무 뜨겁게 아껴주셨기 때문에 시간은 며칠을 해야 될지 아직 확정은 못했지만 감사 개장을 며칠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개막 이후 7개월간 대장정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박람회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와 산단업체들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여수시와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는 업무 협약을 통해 산단 근로자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회사마다 특색 있는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시도하고 있는 여수시는 다음 달 정부 공모를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 지역 대학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남의대 유치 범도민 추진위 출범식을 다음 달 중순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범도민 추진위는 전라남도와 도의회뿐 아니라 22개 시군 지역 시민단체 등을 모두 포함해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 신임 회장 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21년 당시 과열 선거로 적지 않은 잡음과 논란이 일었는데요. 여러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되면서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내년 3월 초 치러질 예정인 여수 상공회의소 신임 회장 선거. 선거를 넉 달이 앞두고 벌써부터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마평에 오른 기업인은 5명. 현 이용규 회장과 김철희, 문상봉 부회장, 박정일, 한문선 상위의원이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됩니다. 이용규 회장은 상황을 보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인사들은 상위 내부 갈등 봉합과 지역업체 활성화 등을 내세우며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상위 회장 선거는 먼저 의원 40여 명을 뽑은 뒤 이들이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형태로 치러지는데 일각에서는 박용하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변수로 꼽고 있습니다. 불법 후원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박 전 회장과 가까운 입지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검찰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해버리면 상대 쪽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가장 큰 핵심 변수죠. 후보군 가운데 일부는 이용규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면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혀 현 회장의 거취도 변수로 지목됩니다. 물밑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과열 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투표권 확보 전쟁이 벌어지면서 적지 않은 지탄을 받은 데다 검찰 수사에 따른 어수선한 분위기를 고려해 이번엔 추대 형식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계획구도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경제단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좀 냉철히 봐서 추대 형태로 가는 게. 하지만 후보군 가운데 다수가 강한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후보가 한 명으로 좁혀질지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화양지구 상수도 공사와 관련한 120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한 리조트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여수시가 리조트 측에 부과한 129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여수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상수도 공사비 129억 원을 리조트 측에 부과했지만 재판부는 공사비가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며 리조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칭 순천 정원초등학교 설립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제375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순천시 왕지 2지구와 조례 2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 학습권 보장과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가칭 순천 정원초등학교 설립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가칭 순천 정원초등학교는 왕지 2지구 내 15,000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562억 원을 들여 초등 25학급, 병설 유치원 2학급 규모로 2027년 3월 개교가 예상됩니다. 대출은 갚지 못하고 폐업은 늘고 경기 불황과 고금리, 해외 전쟁의 여파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역대급 경제 위기 속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고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마땅한 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빚을 내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쇄 붕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광주 신용보증재단에 접수된 보증사고는 3,000건. 지난해 같은 기간 1,125건에 비해서 160% 이상 증가했습니다. 보증사고 금액은 404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 162억 9천만 원에 비해서 148% 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서 빚을 내서 버텨봤는데 계속된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의 파고를 이기지 못하고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위기 신호로 읽힙니다. 일은 너무 힘들게 하는데 수입은 많이 없고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자영업자들의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는 노란우산 공제금의 지급은 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2,100여 건에 220억 원. 지난해에 비해서 61% 이상 늘었고 이미 지난해 지급 총액 2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제금이 늘었다는 건 폐업 등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반증의 다름 아닙니다. 더욱이 광주의 경우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위니아그룹의 법정관리 여파 등으로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경영 안정이나 자금난을 좀 해소시켜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되는 건데 특히 자치단체 예산을 대폭 삭감시킴으로써 인해서 이게 쓰나미처럼 지금 밀려들고 있다. 7%를 넘어선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유가 인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등 해외 전쟁의 여파로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것도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는데 마땅한 출구가 없다는 게 고달픈 현실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논란이 된 순천 선거구 분할에 대한 위헌 여부가 오는 26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순천 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선거구 획정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한 결과를 선고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는 순천 지역 선거구를 쪼갠 것은 시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2020년 헌재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미술관 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전남 도립미술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화재 시 작품을 비상 반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합동훈련을 진행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생들이 베트남으로 원양 항해 실습을 떠났습니다. 교육생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베트남 해안경비대 함정 방문과 학술 교류 등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광양제철소 클린오션 봉사단이 거문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단과 여수해경은 덕촌리와 죽촌리 일대 바다에서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GS칼텍스가 봉사와 희생정신을 실천한 시민들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7월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대피시킨 남우창 씨와 박민태 씨 등 5명이 참사람상을 수상했습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인 오늘 서리가 내리기에는 많이 포근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 23도를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서 순천이 25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일교차는 당분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고요.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가 14도, 순천 11도, 광양 12도, 고흥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2도, 광양 고흥 24도, 순천 2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커지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는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6시 49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10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목포 등 전남에서 펼쳐진 제104회 전국체전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대회 기간 전남을 찾은 방문자가 KT 이동통신 사용자 기준 262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만여 명 늘었다며 KT 점유율이 21.4%인 점을 감안하면 평소보다 12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남연구원도 두 체전으로 1,952억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분석한 가운데 실제 대회 기간 경기장 인근 식당과 도내 숙박업소들의 매출이 50% 안팎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